자,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차 중항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앞서 시간에 오늘은 등차수열의 합에 관한 얘기인데, 등차수열의 합을 떠나서 이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수열의 합은 우리가 초항이 있고 두 번장, 세 번장 이렇게 n번장 있을 때 얘네들의 합을 우리가 라지 S를 써서 우리가 S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시그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G에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것과 조금 표현이 조금 달라요. 얘는 어쨌든 무조건 초항부터 이 번호까지 합을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건데, 이 수열의 합 중에서 우리는 지금 등차 수열을 공부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여러분들 가우스 아시죠, 그죠? 가우스, 그 초등학생에 관한 그 스토리, 그걸 이용해서 풀 건데, 초항이 이제 A고요. 두 번장은 공차를 통해서 모든 항들을 나타낼게요. 그래서 공차가 D니까 얘가 첫 번장, 얘는 두 번장. 세 번장은 A 플러스 ED 이렇게. 그럼 n번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n번장이 길죠? 그냥 그 문자를 L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쓰냐? 가우스가 사용한 방법, 거꾸로 나열합니다, 순서를. 그럼 얘가 n번장으로 L이면 그 전항은 공차를 그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딱 초항이 딱 맞을 거야. 교재들마다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 쉬운 그림들도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얘를 변변 더하면 2배 SN이 되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짝을 맞춰서 더하세요. 그럼 초항 그리고 n번짝, 얘네들의 합인데 그것이 다 똑같아요. 여기도 A 플러스 L 전부 다 똑같죠. 항이 n개잖아. 그러니까 요게 전체가 n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로 구하려는 SN 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2로 나눠야 되죠? 두 번 더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항, 그리고 얘를 갖다 그냥 우리가 정해진 끝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항까지 합,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얘는 끝항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차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여기다 일반항의 식을 씁니다. 쓰시고 A, 근데 여기도 또 A가 또 있죠, 초항이. 그래서 n-1 공차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 식을 잘 보시면 전체 n이 곱해져 있어요. 그럼 여긴 1차식이니까 전체가 n에 관한 2차식이지. 그래서 n제곱항과 n항이 있어서 앞에 개수들의 조합이 있을 것인데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n이 전체가 곱해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야. 등차들의 수열의 합은 이건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으로 표현되는 것이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걸 좀 유념해 두시면 되겠고, 이 뒤쪽에 상수항이 언급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으로 어쨌든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끊겼어요. 어쨌든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 뒤에 보시면 1번 문제 있습니다. 왜냐면 163쪽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세 번장이 8이야. 그 다음에 여덟 번장이 23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그럼 세 번장이니까 A 플러스 2D, 그 다음 여덟 번째는 A 플러스 7D, 이것이 23이야. 그럼 거꾸로 빼준다면 5D라는 것이 15가 돼서 공차가 3으로 결정. 공차가 3이면 대입해서 초항이 2. 그럼 다 구해놨죠. 15번째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S15는 얼마야? 2분의 15, 그 다음에 초항의 2배. 그리고 n-1의 공차 14 곱하기 공차 3, 이렇게 해서 S15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초항이 10이에요. 땡큐. 초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4항까지 합이 60이다 그랬으니까 우린 S4를 알고 있어. n이 4죠. 초항이 2배니까 24 할게요. 그리고 n-1의 공차 아직 모르는데 이것이 60이다 그거야. 그쵸? 60이니까 여기서 이제 공차 구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구하려는 것은 뭘 구하? 10번째 항까지 합 S10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대입하세요. 2분의 10에 초항의 2배 그리고 n-1의 공차에서 D값 대입하시면 10번째 항까지 합 천천히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초항이 20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 수열에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 왜 갑자기 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번째 문제에서 합에 관한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처음부터 요거부터 얘기합니다. 일단 일반은 뭐하죠?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그래서 결국은 23-3n.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놨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됐냐? 몇 번째 항까지 최대가 됐냐? 잘 보시면 1번 문제를 풀다 말았구나. 얘가 음수가 되는 거지. 얘가 언제부터 0보다 작겠습니까? 이걸 묻고 있네. 그럼 n이라는 것은 3분의 23 맞죠? 그래서 이 주어진 값 7점 얼마니까 한마디로 8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7번째 항 있죠? 8번째 항 있죠? 그럼 얘를 방식으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양수인데 여기서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음수인 항, 즉 음의 항을 하나라도 더하게 되면 그 전항까지 합보다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8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 그런 문제로 그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S8 우리가 7을 구하시면 돼요. 2분의 7배, 초항의 2배, n-1의 공차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풀었지만 얘는 이렇게 의미를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SN을 구합니다. 얼마일까? 2분의 N을 초항의 2배, n-1의 공차 마이너스 3 정리하면 여기가 현재 43-3n이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의 n제곱 그리고 플러스 43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43의 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버리면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43 맞나요? 뭔가 숫자 잘못했나? 어디를 쓰다 말았니? 초항의 2배 뭔가를 쓰다 말았는데 항의 번호를 맞죠? 여기가 43-3n 그쵸? 3n 그럼 이 자리는 3분의 43 일단 쓰면 돼요. 그럼 요 값이 얼마야? 얘가 현재 이참수잖아. 이참수니까 위로 블록이죠. 요 자리가 얼마나 이거지? 얘는 당연히 6분의 43이에요. 6분의 43 그죠? 대칭 축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얼마? 7점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가장 근접한 자연수는 7. 그 다음에 얘가 8이니까 줄어들겠죠. 그냥 가장 최대인 값은 7일 때가 된다. 그래서 2차식의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 봤습니다. 자, 지금 강의가 조금 짧아서 선생님이 이거 다시 녹화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들으시고 일단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영상에 있으니까 그걸 마저 두 번째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수항이 등장을 하게 되는 합에 관한 식에 대한 의미를 또 말씀드렸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다 공부하시고 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아직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문제 여기는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뭐냐면 문제에서 여기 있습니다. 초항부터 10번째까지 할게요. 10번째 항까지 합을 10이라고 알려줬어요. 20번째 항까지 합을 갖다가 40이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나서 S30은 얼마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뭘 쓸 수 있을까? 2분의 식을 그대로 쓰는 거죠. 한 10개야. 그리고 나서 2배 초항 플러스 n-의 공차 이게 10이죠. 같은 방법으로 이 공식은 2분의 20에 2a 플러스 19d 이것이 40이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초항과 공차는 그냥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공식에다 대입을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 말고 잘 보세요. 이 뜻은 뭐냐면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부터 11번째에서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란 말이죠. 그럼 구하는 것은 21번째부터 30번까지 되는 이 전체 합이 얼마니? 이걸 묻는 건데 일단 얘네들의 값이 현재 10이에요. 이 전체가 40이죠. 그럼 이렇게 열 때는 30이 되는 거지, 그치?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11번째 항이라는 것은 초항에다가 10배의 공차를 더한 거야. 당연하죠. 근데 여기는 20번째 항을 초항이 아닌
10번째 항을 기준으로 봐도 역시 10배 공차야. 그러니까 초항에다가 10배 공차, 얘도 10칸 다음. 그러니까 얘는 10번째 다음 칸이란 말이지. 그럼 이만큼을 다 더하게 되면 결국은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즉 앞쪽에 있는 10개 항의 합에다가 100D만큼을 더한 셈인데, 똑같이 여기서 또 10번째 다음, 여기서 10번째 다음이니까 같은 의미가 되겠죠. 결국은 10개씩 더한 값들끼리도 계속 일정한 차, 등차 수열의 형태를 만족한다. 그래서 얘를 공식에다 대입해서 푼다기보다는 얼마를 더했어요? 딱 보니까 여기는 10, 여기는 30, 그래서 40이 됐으니까 20을 더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 똑같이 20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다 20 더하니까 요만큼의 합은 50이니까 여기다 50을 더해서 정답은 90. 그런 의미.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A1, A2 나가는 수열이, 지금 우리는 등차 수열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치?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A1부터 AN까지 합을 하나의 항으로,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이렇게 n개를 또 항에 하고, 이렇게 나는 수열 역시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n개씩 똑같은 개수만큼.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서 등비를 배워요. 그렇죠? 등비도 역시 그때 문제를 또 설명드리겠지만 역시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 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유형부터 계속 영상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